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제수학 큰 단원으로 함수의 활용, 그 중에 세 번째 부등식의 영역과 최대 최소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전 시간에 부등식의 영역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를 들면 x 플러스 y가 4보다 커지는 영역을 찾아라 라고 하면 x 플러스 y가 4인 순간에 직선을 찾고 그거보다 위쪽 영역입니다 또는 아래쪽 영역입니다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영역을 색칠하면 그게 부등식의 영역이다 라고 하는 걸 공부했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그 영역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의 영역이 주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첫 번째 요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냐면 2와 4 사이에 x가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3과 6 사이에 y가 가져야 합니다 라고 하면 이것도 어떤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프로 나타내면 x축, y축이 있었을 때 2와 4 사이니까 요 영역이 만들어지겠네요. 2와 4. 여기가 2, 여기가 4. x는 2와 4 사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y 값은 3과 6이요. 요렇게 3과 6 사이입니다 라고 하면 두 부분을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직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요 직사각형이 그리고 그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요 안쪽 영역. 요 값이 우리가 찾는 부등식의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등호가 포함되었으니까 실선, 점선이 아니죠. 경계선이 어떻게 돼야 돼요? 포함돼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내시면 앞 강의에서 공부한 부등식의 영역입니다. 이때요. 무슨 값을 찾을 거냐면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찾아보려고 해요. 이때 여기다 쓸게요. 이때 x 플러스 y의 최대 값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이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 위에 있는 점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죠? 요 점은 뭐 2,3 뭐 2,4도 있을 거고 2,5 2,4 2,5 마지막 요 위쪽에 2,6이라고 하고 이 영역 내에 사실 만족하는 점들은 어떻게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으니까 이 값들을 다 대입할 수가 없어요. x 플러스 y가 이때는 5가 나오고 예를 들면 2,3일 때는 x 플러스 y는 5 2,4일 때는 x 플러스 y는 6 이렇게 이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값을 다 구해보고 그 중에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 점을 다 대입할 수는 어때요? 없어요. 점을 대입하는 건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아이디어를 쓰냐면 이렇게 풀어요. x 플러스 y를 k라 두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요? y는 함수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k인 누가 만들어져요?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k 값에 따라서 직선이 달라져요. 뭐 이렇게도 그림이 그려지고 이렇게도 그림이 그려지고 이렇게도 그림이 그려져요. 얘가 직선이 위로 아래로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k가 0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얘가 k가 0일 때예요. k가 0일 때는 결국 어떤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인 경우고요. 이 경우는 식을 이항하면 x 플러스 y가 얼마가 나오냐면 0이 만들어지는 식인 거예요. 그 x 플러스 y를 k라고 했는데 k가 0인 순간인 거죠. 어떤 의미냐면 제가 그린 이 빨간색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랑 y랑 더하면 무조건 얼마예요?
0이 만들어지는 점들의 모임이에요. 예를 들면 요 점 0,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요 라고 하는 이 위에 있는 점들은 다 x 더하기 y가 0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x 더하기 y가 0인 점들은 이 부등식 영역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죠. 우리가 찾는 건 이 영역 안에서 x 더하기 y가 가질 수 있는 값인데 x 더하기 y가 0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역 밖에서 그림이 그려지니까. 만약에 k가 1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여기 값이 k가 1일 때가 되는 거고 k가 1이면 요 위에 있는 점들은 다 무조건 x 더하기 y가 얼마 나오는 거예요? 1인 점들의 모임인 거예요. 요 y절편이 1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점들의 모임 x 더하기 y가 1인 점들도 이 영역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x 더하기 y는 1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k 값이 누구냐에 따라서 직선이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이 영역 안에 있으면서 저 x 더하기 y 값을 가져야 되니까 직선이 더 올라가서 딱 만나야 될 때 어떨 때냐면 여기요. 요 값일 때부터 이제 x 더하기 y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값이 몇 콤마 몇일까요? 2,3이니까 요 점을 딱 지날 때는 저 식이 만족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 죄송합니다. 기울기가 똑같이 1이면서 요 사이에 있을 때가 우리가 찾는 x 더하기 y가 가져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k가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y절편이 되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였으니까 요 점 값이 k예요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요 점 x 더하기 y는 요 식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k인데 요 점 지날 때를 찾는 거예요. 요 점 지날 때는 어떤 값이냐면 요게 몇 콤마 몇이었죠? 2,3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2,3을 지날 때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하면 3은 마이너스 2 플러스 k니까 k 값은 얼마예요? 5가 만들어져요. 이 5가 만들어지면 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직선이 만들어지고 그 직선이 어떨 때냐면 요 순간일 때예요. 요 순간일 때 k 값이 5인 거죠. 그래서 x 더하기 y는 5인 점들의 집합이 요렇게 있는데 그 중에 부등식 영역에 있는 점 하나 있잖아요. 그죠? 요거보다는 k 값이 어때야 되냐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지날 때를 찾아야 되냐면 요 점 지날 때. 요 점 지날 때보다는 k 값이 어때야 돼요? 아래 그림이 그려져야 되죠. 그죠? 요 점은 몇 콤마 몇이냐면 4,6이에요.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4,6일 때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죄송해요. 플러스 k 값이 4,6 지날 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6을 대입하면 마4 플러스 k니까 k 값이 얼마냐면 10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인 거예요. 요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인 거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요 식을 이항하면 x 플러스 y 값이 10이잖아요. 요 점들의 모임은 x 더하기 y가 항상 얼마 만들어지냐면 10 만들어져요. 근데 그 중에 해당하는 부등식 점은 뭐밖에 없어요? 이 점밖에 없으니까 요거 4,6일 때 10을 가져요. 그러면 나머지 이 사이 값에 있는 이 점들은 x 플러스 y가 어떤 값을 갖겠죠. 그죠? 근데 그 중에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이 요 점이에요. 요 점일 때가 최소값, 요 점일 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값이 됩니다. 라고 해서 k가 5일 때가 최소값이에요. 5일 때가 최소값. 그리고 k 값이 10일 때가 최대값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x 플러스 y의 최소값은 5가 되는 거고요.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이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부등식 영역에서의 최대값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x 플러스 y를 k라 두는 거예요. k라고 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만들어지는데 저 영역에 맞아 떨어질 때의 가장 작을 때와
저 영역이 맞아 떨어질 때 가장 큰 값 K를 찾아주면 돼요. 근데 이 기울기는 항상 마이너스 1이면서 K 값만 이렇게 변하잖아요. 변했을 땐 K가 가장 클 때는 요 점. 그때 K 값 얼마예요? 10. 여기 맞아 떨어질 때 그때 K 값 얼마예요? 5입니다. 라고 해서 최소값은 5, 최대값은 5, 최 10이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부등식 영역의 최대, 최소예요. 괜찮을까요? 네. 하나 더 갈게요. 두 번째는요. x의 범위가 2, 4, y가 3, 6. 아까와 똑같은 범위입니다. 똑같은 범위를 제가 미리 그렸어요. 여기 부등식의 영역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를 찾자라고 하면 이 영역에 있는 점들 중에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이 누구일까요?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우리가 찾으려는 값 k라고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얼마예요? 루트 k인 원이 되는 거죠. k 값이 누구냐에 따라서 0,0이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k 값이 1일 때입니다 라고 하면 얘가 반지름이 정확하게 1이니까 여기에서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원은 누구를 만족시키는 점들의 모임이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을 만족시키는 점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이 원과 이 영역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납니다. 그 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이 영역 내에서는 1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이 조금 더 커야겠네요. 좀 더 커서 이렇게 그림이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만나게 되는 순간은 여기 만날 때네요 라고 해서 요 경우일 때네. 요 경우일 때부터가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커질 때는 요거 아니죠. 요거보다 아니고 어디 지날 때냐면 여기 지날 때네요. 와, 잘 그릴 수 있을까요? 요렇게 그림이 그려질 때가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무슨 값을 가질까요? 최대값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만나게 되는 요 값일 때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이 만들어지겠네. 우리가 찾는 영역은 요 영역이니까 이걸 맞닿아야 되니까. 그럼 될까요? 그러니까 요 k인 원이 만나야 돼요. 저 영역과 만날 때 이게 가장 먼저 만족해야 돼요. 그럴 때 반지름이 작아야 무슨 값이에요? 최소값. 그러면 그 점이 몇 콤마 몇이에요? 요 점 지날 때죠. 그죠? 요 점 지날 때니까 2,3 지날 때예요. 2,3 지날 때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랑 3 집어넣으니까 4랑 9 더하니까 13 이렇게 만들어져요. 13이고 이때 이 반지름은 사실은 루트 13인 거예요. 왜냐면 반지름은 루트 k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그 값 자체를 k라고 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13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최소 값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반지름이 어떨 때예요? 클 때. 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무슨 값을 가져요? 맞아요. 최대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저 영역에 맞는 원 중에 가장 클 때는 어떤 점이에요? 요 점을 지날 때가 가장 반지름 k, 루트 k 값이 가장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4,6 지날 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4, 16 더하기 36이니까 52. 이 값 자체가 무슨 값이 되는 거예요? 최대 값이 되는 거예요. 혹시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선생님 반지름은 루트 k잖아요 라고 해서 루트 씌우면 안 되고요. 우리가 찾는 값 자체는 요 k 자체가 최소 최대예요. 그러니까 k 그 값, 52 값이 최대값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근데 굉장히 싫죠. 제가 팁을 드릴게요. 뭐냐면
경제수학에서 나오는 부등식의 영역은 보통 이런 직선들 뭐냐면 1차식의 영역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때는 최소 최대가 항상 어떨 때 가지냐면 최소값 이때 같죠. 최대값 이때 같죠. 원일 때. 근데 만약에 앞에서 했던 직선일 때도 이렇게 만났을 때 최소가 될 때 어떨 때였어요? 요 점이었어요. 최대가 될 때 아까 그림에서 어떨 때였어요? 요 점이었어요.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값.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최소값. 최대, 최소의 후보는 이런 중간점일 리가 없어요. 중간점에서는 최대, 최소가 안 나와. 얘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값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최소의 후보는 이 영역 내에서의 꼭지점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후보가 돼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K라고 안 놔도 된다. 어떻게 해도 되냐면 그냥 꼭지점 값들을 다 넣어봐요. 그 중에 가장 큰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 그 중에 가장 작은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냥 아까 거 간단하게 복습하면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아까 뭐를 찾았죠? x 플러스 y의 최소, 최대를 구했어요. 근데 그 점은 요 네 점만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저 네 점이 뭐냐면 2,3, 4,3, 3,6, 4,6 요 네 개가 뭐가 되는 거냐면 후보가 되는 거예요. 후보가 되고 그래서 이때의 x 플러스 y를 다 구해보는 거예요. 이때 5 나오죠. 이때 7 나오죠. 이때 9 나오죠. 이때 10 나옵니다.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작은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최소 값이 되는 거고요. 이 중에 가장 큰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 값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푸시면 돼요. 정리해 드릴게요. 부등식 영역의 최대 최소 정리해 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냐면 X축, Y축 주어지고 아마 경제 상황이 주어질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식을 만족시키는 영역을 먼저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이 영역을 띵띵띵띵띵띵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등식 영역 구해. 요거까지 오케이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뭐를 찾아라? 꼭지점. 꼭지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 최소의 후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요 점이 A, B, C, D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지면 결국 A, B, C, D를 그 값 구하려는 값 또는 식에 뭐 하시는 거예요?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큰 게 뭐예요? 최대값. 가장 작은 게 뭐예요? 최소값입니다. 라고 하고 그냥 믿고 답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요거는 사실 이게 1차 영역일 때 사실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주어지는 대부분 상황은 1차가 많이 주어질 거예요. 막 복잡하게 곡선이 주어져서 접할 때라고 해서 접선 구하는 거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요 경제수학에서의 팁입니다. 괜찮을까요? 요 설명한 거 캡처 노트 보고 가겠습니다. 개념 이해되셨으면 문제 두 문제 풀면서 여기 파트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농업회사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밭을 개간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농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임대를 하였대요. 그랬을 때 하루에 옥수수밭 500 이렇게 쓸까요? 새로운 농기구가 개간을 하는데 조금만 낮게 쓸게요. 새로운 농기구가 옥수수, 감자, 그 다음에 고추, 밭을 개간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요 500, 단위는 생략할게요. 100을
개간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땅을 고를 수 있다는 거죠.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하루 양. 이렇게 주어졌어요. 새로운 농기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기존 농기구가 또 있나 봐요. 기존 농기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옥수수가 100, 감자밭이 200, 고추밭을 100이라고 개간할 수 있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이 회사의 일일 작업량은 다음과 같다. 아, 이게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네요. 이건 여기다 쓸까요? 하루 해야 하는 일은요. 옥수수가 2000, 감자 1600, 고추 1200. 요것들을 이상을 해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목표인가 봐요. 하루에 이만큼을 개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농기구 하나당 하루량은 500이니까 이게 만약에 한 개가 있으면 옥수수 500, 100, 10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런 경우에 첫 번째 미지수를 이렇게 잡았대요. 새로운 농기구의 수를 X라고 했대요. 새로운 농기구의 수를 X, 그 다음에 기존 농기구의 수를 Y라고 하자라고 주어졌습니다. 이 회사의 일일 작업량을 나타내는 연립부등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좌표 평면에 나타내었을 때의 해를 나타내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걸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는 거, 우리는 옥수수가 몇이 넘어야 돼요? 2000이 넘어야 돼요. 2000이 넘어야 되는데 X, 농기구 하나당, 새로운 농기구 하나당 옥수수는 500이에요. 그러니까 500X가 되겠죠. 옥수수 하나당 100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게 Y대가 있어요. 100Y가 되겠죠. 그걸 다 더했을 때 200보다, 2000보다 커야 됩니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어요. 너무 빨라서 이해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얘가 할 수 있는 건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인데 옥수수만 생각하면 500, 100을 이용해. 근데 요거만큼 일을 했을 때 얘가 넘어야 되니까 아, 이거에 곱하기 이거, 이거에 곱하기 이거, 이거 이상. 될까요? 좋아요. 그러면 500x 플러스 100y가 누구를 넘어야 돼요? 2000을 넘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으면 옥수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감자는? 감자 할 수 있는 건 100x, 200y. 얘가 감자 밭을 일구는 양인데 나는 하루에 이만큼을 무조건 넘겨야 돼요. 이 회사에서는 1600입니다 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그럼 다 됐다. 고추는 100x 플러스 100y가 1200 이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좌표평면에 나타내래요. 좌표평면에 나타내야 되니까 요거 식을 좀 바꿀까요? 양변에 100을 나누면 5x 플러스 y가 20인가요? 요런 식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y는 여기가 있죠?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20의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요 식은 정리하면 x 플러스 2y가 16이어야 되네요. 그러면 이항하면 y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8이라는 식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넘어가고 2로 나눴으니까. 오케이. 세 번째, 요 식도 약분하면 x 플러스 y가 12를 넘어야 되고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2를 넘어야 됩니다 라고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값을 부등식의 영역으로 나타낼게요. 나타내면 이 x와 y는 기본적으로 양수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말이 없어도 개수니까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y 값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x축, y축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만들어졌을 때 요 붙어있는 28, 12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y 절편이 되니까 얘가 제일 높을 거예요. 20이고 얘는 0,20 지나고 4 집어넣으면 0 나오네요. 4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 같아요. 요 아래로 요렇게. 여기가
20 여기 값이 4입니다 라고 하는 게 1번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2번식의 영역은요. 요거 세 번째 거부터 그럴게요. 이게 얼마냐면 12네요. 12고 12니까 아마 여기쯤 그려질 것 같아요. 12, 12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요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잘 그리고 있죠? 여기가 12, 여기가 12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 값은 8이에요. 8이고 16을 집어넣어야 0 나오네요. 8이고 16을 집어넣어야 0 나오니까 8이면서 16이니까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야겠습니다. 요렇게요.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좀 작죠? 여기서 여기가 8값 요렇게 될 거고요. 여기 값이 16입니다 라고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서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 영역, 그 다음에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 그리고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y값이 다 어때요? 더 크니까 위쪽이죠? 앞에서 배운 부등식의 영역은 뭐다? 부등식은 등호가 되는 순간부터 위쪽 영역이 되는 거예요. 위쪽 영역이니까 맞아떨어지고 맞아떨어지고 맞아떨어지면서 0보다 크니까 색칠을 하면 여기 영역이 되는 거예요. 공통인 집합은요. 이 부분들은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 개 다 만족해야 되니까. 위에 중에 교집합의 영역은 이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영역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그때의 꼭지점이니까 누구 찾는 거냐면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이 후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거 왼쪽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정확하게 어떤 모양이냐면 저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영역은 이런 거예요. D,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D 나와서 여기가 부등식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여기로 떼왔습니다. 그랬을 때 꼭지점이니까 요 점, 요 점, 요 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때의 무슨 값을 찾아야 되냐면 꼭지점 찾으라 했으니까 요 점은 나오네요. 0,20. 요거는 y절편이니까 쉽게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네 개 나와야 되는데 하나, 둘, 세 개 나왔네. 쏘리. 다시 그릴게요. D, 그 다음에 살짝 가파르게 D,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마지막 눕게 D 이렇게 가고 이렇게 그림이 가야 돼요. 그림이 좀 지저분하다, 그죠?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 그 다음에 이렇게 쑥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어디 영역? 위쪽 영역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점들을 다 찾아야 돼요. 요 점이 0,20. 요건 알겠죠? 그 다음에 요 점이 16,0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점을 먼저 찾겠습니다. 요 점을 제가 1번이라고 할게요. 요 1번식은 누구와 누구의 교점일까요? 요 점이죠? 요 식과 요 식의 교점이네요.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12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2입니다. 요 20이죠. 요거의 교점을 찾겠습니다. 1번식의 교점은요. 저거와 저거니까 10이니까 요거랑 요거 교점 찾을게요. 그러면 요거를 빼겠습니다.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면 여기서 요거 빼면 4x는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리고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니까 아니죠. 4x 마이너스 8이 0 나오네요. 그러니까 x가 2가 나오겠네요. x 2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y는 10이에요 라고 만들어지고 2,10인 거예요. 요 점의 좌표가 2,10이요. 여기가 2,10입니다 라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두 번째, 요 점의 좌표를 찾을게요. 요 점은 제가 안 보여도 좀 참아주세요. 여기 영역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교점이냐면 y절편이 12인 친구와 8인 친구니까 12인 친구와 8이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8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2를
연립하는 거예요. 잠깐 나올게요. 그러면 요 식을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겠습니다. 아래 식에서 위의 식을 뺄게요. 그러면 2분의 1 x 빼면 마 4가 0 나오네요. 그러면 x는 8을 집어넣어야 0 나오겠다. x가 8 집어넣으면 y 값은 4예요 라고 만들어집니다. 그 말은 8,4예요. 요점의 좌표가 8,4입니다 라고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점의 좌표가 8,4입니다 라고 찾아주시면 끝. 될까요? 요게 1번 문제였어요. 와, 지겹다. 그죠? 2번. 근데 다 했어요. 요 영역만 찾아내시면 이제 2번에서는 이제 이걸 찾는 거예요. 새로운 농기구의 하루 임대료는 20. 기존 농기구의 임대료는 12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거의 개수와 이거의 개수만큼 비용이 정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는 지워도 괜찮을까요? 이건 잠시 안 멈춰도 되죠? 여러분 어떻게 푸는지 알면 여러분이 직접 연립방정식 풀어보면 되니까 요 필기한 건 지울게요. 자, 2번. 뭐를 묻냐면 새로운 농기구의 임대료는 20만 원이에요. 하나당 20만 원이니까 X 대했잖아요. 20X 플러스 기존 농기구의 임대료는 12만 원이니까 12Y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X와 12Y를 더하면 요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하루 임대료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의 최소 비용이에요. 최소 비용이니까 최소 값이 뭡니까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강의에서 설명했죠. 그죠? 원래는 20x 더하기 12y를 뭐라고 넣어요? k라고 두는 거예요. k라고 두고 직선이 만나게 되는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뭐죠? 최대, 최소, 후보는 이 점들이 되는 거예요. 0, 20과 2, 10과 8, 4와 16, 0이 후보가 되는 거야. 와, 이걸 후부라고 쓰다니. 죄송해요. 후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때의 뭘 찾아야 돼요? 20x 플러스 12y는 계산해 볼게요. 요거 빵이고 요거 12y 하니까 240만 원이 임대료가 나오겠네요. 만약에 이렇게 빌린다면. 이렇게 빌리면 두 번째 2니까 40에다가 120을 더하니까 160만 원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세 번째 8개니까 160에다가 여기부터 남산이 안 된다. 160 플러스 48이네요. 그죠? 그러면 208만 원 이렇게 비용이 들 거예요. 그리고 16이면 320인가요? 요렇게 비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최소 비용일 때는 어떨 때예요? 가장 작아지는 요 값이 믿으셔도 돼요. 최소 값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요점 2,16을 지날 때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농기구 답은요. 2대 기존 농기구 몇 대? 10대일 때 최소 비용 160만 원이에요 라고 써주시면 완벽한 겁니다. 맞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2번 문제는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 이걸 하기 위해서 앞에서 제가 개념 설명을 좀 많이 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기존 농기구의 임대료가 15만 원으로 인상했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최소 비용이니까 요 그림 자체는 안 변해요. 그래프 자체는 안 변하고 누구만 변하냐면 임대료만 15만 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식만 바뀌는 거예요. 여기식 지울게요. 여기식이 샥 가서 2번은 20만이었죠. 그죠? 2번은 20x 플러스 얼마였어요? 12y.
요걸 물어봤지만 지금 3번은 뭐야? 이 문제 이상한데요? 아, 기존이 15로 인상됐군요. 죄송해요. 여기가 인상됐네요. 3번은 20x는 똑같아요. 그런데 15y로 여기만 바뀌는 거죠. 요 값이 15만 원으로 인상되었다라고 했으니까 기존이 y였잖아요. 이때의 최소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똑같아요. 이 최소의 후보는 누구예요? 그래프 자체는 바뀐 게 아닙니다. 0,20과 그 다음에 2,10과 8,4와 16,0이 후보가 되는 거예요. 이때 20x 플러스 15y는 얼마가 나오냐면 요거 빵에다가 20 집어넣으니까 300만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죠? 요 경우는 2를 집어넣으니까 40 플러스 150이네요. 그러면 190만 원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요 경우일 때는 8을 곱하니까 160에다가 60을 더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220만 원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16개를 했으면 이때는 320만 원이 들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라고 하면 가장 작을 때 이때네요. 그러면 이때도 사실은 똑같아요. 뭐냐면 답은요. 새로운 농기구 몇 대? 2대. 기존 농기구 몇 대? 10대요. 10대 했을 때 최소 비용 190만 원이 듭니다 라고 해주시면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에 어떻게 활동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똑같이 이대로 사는 게 유리하고 가장 작은 비용은 대신에 가격이 12만 원에서 15만 원 상승해서 아까는 16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조금 더 올랐습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90만 원. 여기까지가 3번 답이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정리 한번 쫙 해주세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 문제 12번입니다. 12번은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라서 제가 아이디어만 드리고 여러분이 풀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문제도 길죠. 그죠? 뭐냐면 한 꽃집에는 보통 꽃다발과 특별한 꽃다발이 있대요. 만약에 보통 꽃다발과 그 다음에 특별한 꽃다발이 있답니다. 그랬을 때 그 꽃다발에 들어가는 건 국화, 데이지꽃, 장미인가 봐요. 국화, 데이지. 데이지꽃을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데이지. 뭐 의미가 없겠죠. 그죠? 여러분은 이미 지금 머리가 포화 상태일 테니까. 자, 이렇게 주어지는데 보통 꽃다발은 국화 3개, 데이지 3개, 장미 2개가 이렇게 필요하대요. 그리고 특별한 꽃다발은 4개의 국화와 2개의 데이지꽃 그리고 4개의 장미가 필요합니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꽃집 주인은 최대로 몇을 넘으면 안 되냐면 국화가 60개를 넘으면 안 된대요. 이게 60개보다는 작아야 돼요. 60개보다 작아야 되고요. 데이지꽃은 54개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52개의 장미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부등호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보통 꽃다발의 개수를 모르니까 이거의 개수를 X라고 할까요? 그리고 특별한 꽃다발을 Y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 보이시나요? 아까 전에 풀었던 새로운 농기구, 기존 농기구, 감자, 고추 뭐 3개 있었잖아요. 그 부등식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요걸 준비했으니까 넘을 수 없잖아요. 식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3x 플러스 4y가 몇을 못 넘어? 60을 못 넘어. 3x 플러스 2y가 54를 못 넘어요. 2x 플러스 4y가 52를 못 넘습니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걸 문제에서 주어진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요게 뭐가 만들어질까요? 부등식의 영역이 만들어지겠죠? X축, Y축 해가지고 뭐 직선 하나, 직선 두 개, 직선 세 개라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요 영역 만들어지는 거 제가 생략해도 괜찮을까요? 요거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힌트 드리면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뭐 영역을 나타내고 꼭지점 똑같죠? 두 번째 어떨 때 이익이 최대가 되는지 또는 최소가 되는지를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게 2번 문제예요. 여러분께 여기 부분은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해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이 뒷부분 풀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겨우셨죠?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부등식의 영역은 마스터했다라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